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지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뒤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에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이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시한이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플랫폼 이용하고 그걸 다 어떻게 이걸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까? 금융 전문가는 정부 설명대로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할 수 있는 조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배임 횡령, 풍분의 유포,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견이 있는 공매도 금지를 놓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총선을 염두에 둔 득표 전략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는데요. 군사대화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디커플링, 즉 관계를 분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계 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그동안 중단돼 왔던 미국과 중국 사이 군사 소통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 군사 대화 복원에 대해 진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두 나라의 정상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To get back on a normal course of corresponding, being able to pick up the phone and talk to one another if there's a crisis, being able to make sure our militaries still have contact with one another.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화는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단됐고 올해 2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킨 뒤에는 실무자급 대화도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소통 복원 요구를 중국은 그동안 거부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것이란 기대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중 정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주요 시설을 잇따라 점령하면서 가자 북부 지역의 지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하마스로 들어갈 돈줄을 차단하겠다면서 3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국기를 꽂은 이스라엘 탱크가 진입하고 곧이어 이곳저곳에서 폭격이 빗발칩니다. 이곳은 하마스 병력이 집중 배치됐던 하마스의 핵심 요새 중 하나인 알샤티 난민촌. 이스라엘은 최근
최소 4차례 무력 충돌이 진행됐던 이곳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최대 요새로 추정되는 알시파 병원과 불과 2km 떨어진 거주민수 9만여 명의 난민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 정부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할 때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마스 의회 건물과 정부청사, 군사 및 경찰 사무실과 정보국을 비롯해 하마스 훈련장과 지휘소, 신문실까지 접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하마스 지원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영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질 약 240명 가운데 40명 정도를 붙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인질 석방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무인기와 미사일로 이스라엘 선박을 겨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다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하마스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세 번째 제재를 단행했는데, 반대로 중동의 프랑스 대사 10여 명은 마크롱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항의하는 공동서한을 보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가자 지구에선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해 민간인 구호 물품을 하역할 장비 가동이 어려워 인도주의적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긴축 정책 종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와 비교해 크게 둔화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올라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입니다. 10월 휘발유 가격이 5.3% 급락하며 에너지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종료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2일과 13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갖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제 지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말쯤 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될 총파업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1차 파업 이후 공사 측과 인력 감축안을 두고 실무자 협의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다며 공사 측과 교섭을 다시 이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영천의 한 패전선 야적장에서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영업 중이던 상가를 덮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백승우 기자입니다. 3m 높이의 패전선 더미가 불길에 휩싸였고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영천의 한 무허가 야적장에서 불이 나 창고 등 건물 3개 동이 탔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이 3m, 면적 2,30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불이 붙어 진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집 내부가 새까맣게 타고 바닥에는 잔해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는 3층짜리 모델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건물 1층 내부 등이 타고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2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상가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